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공무원들은 자리를 비우면 출장을 신청하고 규정에 따라 출장 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춘천 MBC 취재진이 지난해 춘천시 공무원들의 출장비 지급 내역을 입수해 살펴봤는데 그 결과 엉망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춘천시청과 불과 400m 떨어진 시청 별관 건물. 부서가 나뉘어 있다 보니 두 건물 간 공무원들의 이동이 잦은데 일부 공무원들은 이 거리를 출장을 내고 여비를 챙겼습니다. 한 공무원의 출장 동선을 따라 이동해 보겠습니다. 시청에서 이곳 시청 별관까지 걸어서 정확히 3분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규정상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은 교통비 등 실비를 제외하고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출장비가 지급된 건은 춘천시가 확인한 것만도 현재까지 2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춘천시는 근거리 출장 가운데 잘못 지급된 여비 내역을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비가 지급됐다라고 하면 반납 조치해서 이런 일들이 다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출장 내역이 15만 건에 달하는 데다 이 가운데 9,200여 건은 출장지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관내라고만 적어 걸러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출장비 지급 내역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시청 내부에서 이동한 출장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유독 많이 발견됩니다. 복지정책과가 있는 5층 시청 청사에서 시청 내부로 출장을 냈는데 부당하게 여비가 지급된 건은 무려 259건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춘천시에 확인해봤습니다. 알고 보니 출장 직원들은 복지정책과가 아니라 동사무소처럼 시청 외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에 부서 명의 모두 잘못 기입돼 있던 겁니다. 잘못된 자료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개인 정보를 지우는 과정 속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춘천시에서 관내 출장에 지급한 출장 여비는 모두 20억 원가량. 시민 혈세인 예산이 새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맞서 원주시가 일본산 불매 운동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제품은 사지도 않고 일본에는 가지도 않겠다며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노제팬이란 문구가 원주시에 내걸렸습니다. 원창무 원주시장이 일본산 불매 운동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정부의 각성과 보복적 수출 규제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일본산 제품 구매를 중단하고 각종 공사에서도 일본산 자재를 배제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출장과 연수, 교육 등을 무기한 중단하고 시민과 단체 등의 불매 운동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시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홍보 스티커 10만 장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35만 원주 시민들의 결집된 힘으로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며 앞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나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원주시와 함께 일본산 불매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저희가 결정된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일본에서 포기할 때까지 저희는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에 이어 시민단체와 지자체까지 일본산 불매 운동에 뛰어들면서 반일 감정 확산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춘천의 상징으로 꼽히는 경춘선이 개통 80년을 맞았습니다. 이 단선철도를 거쳐 복선 전철까지 이 경춘선의 과거와 현재를 백승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39년 7월 25일 경춘철도가 개통되고 첫 열차가 기적을 울렸습니다. 당시 경춘선은 성동역에서 춘천역까지 93.5km 구간이었습니다. 증기기관차에서 비둘기호를 거쳐 80년대 이후에는 통일호 열차와 무궁화 열차가 경춘선을 수도 없이 오갔습니다. 경춘선 열차를 타고 창밖을 보면 북한강의 수려한 경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경춘선은 낭만과 청춘을 즐기려는 청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덩달아 춘천 강촌도 대호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마지막 무궁화호 운행을 끝으로 경춘선 열차는 추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북한강변을 따라서 달리기 때문에 경치가 사실 아름답거든요. 아름답고 간이역들도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보기도 좋은데 또 그런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아쉽죠. 이후 경춘선은 복선 전철 시대를 맞았습니다. 특히 2012년 2월부터는 준 고속 열차인 ITX 청춘이 도입돼 용산역에서 춘천역까지 1시간 20분대 주파가 가능해졌습니다. 춘천이 사실상 수도권이 되면서 당일치기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긍정 효과도 있었지만 서울 쇼핑과 출근이 일상화되면서 오히려 지역의 상경기가 침체되는 빨대 효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촌 등 기존 전철역 주변 상권의 붕괴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춘천 시민과 함께 쉬지 않고 달려온 경춘선. 앞으로 경춘선 종착역인 춘천역에서 속초까지 동서 고속화철도가 건설되면 경춘선은 또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양양 수산항에는 아름다운 어항 조성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시설 규모와 이용 범위를 놓고 어촌계와 양식업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아름다운 어항에 선정된 양양 수산항.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부터 수산항 정비와 아름다운 어항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모두 278억 원을 들여 물량장과 방파제를 보강하고 어구 보관장, 다목적 창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조성과 이용을 놓고 어촌계원들과 비어촌계원들이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우렁생이 양식업자들은 미양 조성 사업으로 오히려 피해를 본다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투명 카누장이 확대되면 관리선을 정박할 곳이 없어지고 어구창고, 마은동은 어촌계만 사용하는 특혜라고 반발합니다. 건물이라든지 또는 그게 투명 카누 뭐 이런 것들을 다 어촌 개업만을 위해서 돈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배들은 저 한쪽 구석으로 다 몰아버리고. 이런 주장에 어촌계는 외지 양식업자들이 오히려 항구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까지 어느 항구에 가도 그런 사람들을 다 보관장 주는 데는 없거든요. 한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양양군의 중재 아래 당사자끼리 합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민들 간에 협의가 안 되는 그 쟁점이 사항이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비어촌계에서 요구했듯이 공사를 중지를 할지 아니면 그 해결될 때까지 사용을 못하게 할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촌계와 양식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7년 전 2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옥계 광산 붕괴 사고의 재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독기관과 현장 관리자 책임은 없다는 게 결론인데 이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8월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된 강릉 옥계의 라파지알라 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 당시 합동조사단은 사고 원인을 자연재해로 결론 지으면서 회사 측과 현장 관계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고 원인이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산림청 문서가 공개되면서 지역에서 재수사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6개월여 만에 최종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감독기관인 동부광산 보안사무소와 현장안전관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들이 광산 붕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거나 채광 활동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7년 전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부실한 수사가 되풀이됐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하청업체 노동자조차 재수사 결과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작업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발생된 거지 어떻게 그게 자연재해라 볼 수 있나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합동조사단이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꼽은 석회암 동굴의 존재 여부를 검찰 재수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 논문 자료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조사를 했다고 보지만은 저희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축적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또다시 부실 조사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고. 라파지알라 시멘트의 광산 붕괴 사고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이를 둘러싼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4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되면서 강원도 내 곳곳에서 산사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행정구역별 산사태 위험 등급 통계에 따르면 도내 산림의 40%가량이 산사태 위험성이 가장 높은 1, 2등급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산지는 경사가 심하고 산사태에 취약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산사태 피해 면적은 모두 2,039헥타르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휴가철 고속도로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달 11일까지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영동과 서울 양양고속도로 6개 구간 143.9km의 갓길 차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나들목 23곳에 우회도로 안내판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전광판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에서 강릉은 5시간 40분, 양양까지는 4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다음 달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코레일은 온라인과 역 창구 등을 통해 다음 달 20일에는 동해선과 경부선을, 21일에는 강릉선과 중앙선의 추석 열차 승차권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예매는 오전 7시, 현장 예매는 오전 8시부터 시작하고 판매 비율은 각각 80%와 20%입니다. 원주천을 비롯한 도내 4개의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이 완료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원주천과 평창강, 홍천강과 한강 등 도내 4개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업비 1,800억 원에 달하는 원주천 정짓들 학성저류지 사업을 포함해 4개 하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면서 지방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도내 주요 유원지 3곳에 특수구조단이 배치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물놀이 사고를 막고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홍천 밤벌 유원지와 영월 동강 오토캠핑장, 그리고 평창 천재당 휴양지 등 3곳에 특수구조단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구조단 운영 기간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7월 중순부터 8월 25일 전후까지 운영됩니다. 또 도내 유원지 11곳에는 소방공무원과 시민수상구조대 등 500명이 배치돼 순환사고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2006년 3.1%에서 2016년 6.1%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신고 단계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119 상황실에서 심폐소생술 지도 전담팀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여름 방학과 휴가철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시설과 영화관 등의 비상구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에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단속 대상업소 58곳 중 11곳에서 불량 사안이 적발됐고 적발 내용은 닫혀 있어야 하는 방화문을 열어놓거나 피난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비상구 폐쇄 행위를 막기 위해 불시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주의 대표 관광 명소인 소금산 출렁다리가 피서철을 맞아 야간에도 문을 엽니다. 원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보름 동안 소금산 출렁다리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무료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개장 기간 매주 토요일에는 저녁 8시부터 작은 음악회도 개최됩니다. 더불어 지난달 개통한 하늘 바람길이 경관 조명 시설을 갖추고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최근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레고랜드 사업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막대한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며 최무순 도지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원도가 멀린이 요구하는 600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지 말고 불공정 소지가 다분한 멀린과의 MDA 협약도 재협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단속 적발과 음주 사고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